했어요. 그래서 정리수납 얘기를 해서 좀 이렇게 실용적으로 뭔가 도움을 드릴까, 아니면 다이어트랑 운동 얘기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흥미 위주로 갈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라누이를 갔다 오게 되면서 결국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이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재미없겠지만 라누이 얘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나눔 공동체 낮은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반응이 그래요. 맞아, 뭐 이 나라도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고 사람 사는 데니까 빈부격차 있겠지 라고까지는 다들 하시는데, 근데 공동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주방 이런 데를 쓰면서 100여 가구, 2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같이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진짜? 이런 반응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다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지나가면, 야, 뉴질랜드 같은 복지국가에서 그렇게 산다는 건 그 사람들 문제 아니야? 그 사람들 돈 주잖아.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사실 이 부분은 저도 나눔 공동체 낮은 마음 설립 초기에 그 방향성을 정할 때 굉장히 논쟁을 많이 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라누이에 가보면은요, 여러분, 고양이가 굉장히 많아요. 집집마다 그렇게 고양이들을 키우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 같으세요? 쥐 나와서. 그것도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전혀 모르시겠어요? 버리고 가서? 네? 살던 사람들이 버리고 가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생각을 못 해봤는데, 쥐도 있고 버려서 또 어쩔 수 없이 길고양이로 키울 수도 있고. 근데 네, 맞아요. 그 외로움, 지금 정혜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로움이 그 사회 그 공간 안에는 굉장히 이렇게 무겁게 누르고 있어요. 영국은요, 외로움을 사회적인 전염병으로 정의를 내리고 외로움 담당 부서라는 정부 부서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장관까지 임명해서 사회적인 그 외로움을 사회 정책적으로 이제 풀어나가보자라는 고민을 시작했거든요. 그런 고립과 외로움을 강하게 느끼는 그 집단을 분석을 했더니 역시나 사회 경제적인 약자들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연결망의 부재, 또 위급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없는 어떤 사회적 방임, 그런 가운데서 고통받는 분들이 기댈 곳은 고양이같이 자기를 배신하지 않는, 또 언제나 그냥 자기가 예뻐해주면 예쁨을 돌려주는 그런 동물들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외로움은요, 단지 혼자 산다, 혼자라는 단어, 그 말의 다른 표현이 아니고, 또 이분들처럼 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독립,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고립입니다. 그래서 나즘이 지향하는 바는 고립되고 단절된 이웃들에게 친구 되기에 있거든요. 나즘이 지향하는 바도 친구됨이고, 또 이분들께서 저희 나즘을 기다리는 이유도 바로 그 친구됨에 있습니다. 이분들께 재정적인 부분을 간과할 수 없죠. 물론 그러니까 친구도 되지만, 그러니까 이분들께 복지수당이 분명히 가요. 그런데 복지수당이 갔을 때 그게 대부분 그 거주 비용으로 사용이 되고 나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일주일 생활비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인 후원도 분명히 필요하고, 또 저희 그 낮은 마음도 몇몇 소수 외부 후원자들이 계세요. 저희의 최대 후원자는 딱 한 한인교회가 있거든요. 누구일까요? 네, 놀스시오 한인교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놀스시오 한인교회가 최고인데, 놀스시오 한인교회에서 그렇게 후원을 해주시는 후원금들, 또 그 외 소수 개인 후원자들께서 해주시는 후원들이 주로 딱 모이는 만큼 필요한 곳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때는 동네 분들이 병원에 가야 돼서 필요한 병원비가 될 때도 있고요. 또 어쩔 때는 그 입소와 퇴소를 하면 그때 약간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생활비로 드리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출산 선물이 될 때도 있고, 병문안에 갈 때는 저희가 작은 선물을 사가는데 그런 선물이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 거주민 중에 한 분이 가족을 방문하는데 신발이 멀쩡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에게 나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은데 신발 한 켤레 사줄래? 라는 요청을 받아서 그 신발을 사서 드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품을 제공하거나 또 물품을 갖다 주거나 또 음식을 제공하는 것, 이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놀스쇼 한인교회가 대단한 게 타카니니를 그렇게 오랫동안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라누이도 초반에 굉장히 매주 오시면서 지원을 해주셨어요. 근데 단순히 이렇게 물품을 부려놓고 음식을 주는 사람들은 꾸준히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식사를 준비하는 정성이에요. 사실 그렇게 오는 분들 중에 그냥 소세지 시즐로 간단하게 하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소세지 시즐은 사실 영양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또 길에서도 많이 종종 팔기 때문에 그분들도 1불, 2불, 3불이면 사 먹기도 쉬워요. 노스쇼 하니께서 준비하는 식사는 따뜻한 밥과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고기,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고기, 그리고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채소까지 준비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분들에게 이 사람들이 정말로 나를 대접하고자 이 자리에 와줬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노스쇼 한인교회처럼 돕는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라누이에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단체는 인도의 어느 사이비 종교단체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만나러 가진 않았는데 아주 꽤 오랫동안 들어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물품과 음식은요, 주관하는 단체, 주체만 바뀌지 어쨌건 꾸준히 있어요. 이게 정말 소세지 시즐이 되든 우리가 제공하는 불고기가 되든 꾸준히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제공하는 관계 속에서는 시혜자와 수혜자가 분명히 나눠져요. 그런데 독특하게도 당신들과 친구가 되겠어요 라고 하면서 몇 년째 이곳에 오는 이형 전도사님 대부분 다들 아시죠? 그 키는 커요. 행동은 되게 뭔가 느려요. 근데 그 느린 행동으로 꾸준하게 몇 년을 이분들을 찾아가다 보니까 이분들한테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 사람 뭐지? 그러면서 한 4년 가까이를, 그러니까 4년을 가신 것도 대단한데 또 그 4년을 지켜본 그분들도 대단한 것 같아요. 한 4년을 계속 이러고 쳐다봤대요. 그러다 한 4년쯤 지나서 어디로 오라고 했을 때 드디어 나를 향한 마음이 조금씩 열리시는구나 라고 느꼈대요. 그래서 주소를 막 찾아서 갔더니 거기가 어디였냐면 핸더슨에 있는 장례식장이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처음으로 초대를 그러니까 초대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 거주민들께. 그러니까 한국 분들의 장례식장 많이 가보셨겠지만 한국 분들의 장례식은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잖아요. 넓은 홀에서 많은 분들이 애도를 해요. 그분의 장례식을 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같이 슬퍼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유가족들은 또 잘 준비된 잘 이렇게 마련한 식사를 같이 제공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요. 저도 이제 나중에 장례식에 오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요청을 받아서 갔는데 딱 갔는데 저 처음에 문 열고 다시 문 닫고 나왔어요. 그리고 리셉션 가가지고 그 장례식 어디냐니까요. 그랬더니 거기 맞대요. 저 여기 한 4분의 1 정도 되려나? 그런 공간 안에 접이식 의자가 10개가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있어요. 그래서 관이 하나 저쪽 끝에 놓여있고 관 위에는 낮으면서 준비해온 꽃 한 다발이랑 누군가 준비해온 꽃 한 송이 놓여있고 동그랗게 한 10명이 접이식 의자에 앉아서 나는 이 사람이랑 이런 일이 있었어 라는 얘기들을 쭉 나누고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그 사람의 이마에 손키스를 하고 이렇게 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천 후에는 주로 가족들을 만나기는 해요. 가족들이 오기는 해요. 그런데 가족들하고 단절된 채로 너무나도 오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고독사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되게 마음 아팠던 얘기가 분명히 전날 그래요 우리 다음에 봐요 하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가가지고 그분의 차가운 발을 만지면서 천국 가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섰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병문안 같은 경우도 저희 그 낮은 멤버들이 첫 방문자 혹은 유일한 방문자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갈 때 저희는 되도록이면 괜찮은 퀄리티의 조각 케이크를 사가요. 조각 케이크 자체가 그러니까 일단 병원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 질리기도 하지만 조각 케이크 자체가 케이크라는 게 뭔가 특별한 마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 조각 케이크 되게 예쁘잖아요. 예쁘니까 보면서 한 번 더 웃을 수 있고 입으로 먹으면서 한 번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는 조각 케이크를 주로 사가는데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 첫 장례식 이후로도 벌써 또 한 2년여가 흘렀죠. 그래서 이방인인데 분명히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이방인으로서 계속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익현 전도사님을 이렇게 예를 들면 그분은 영어 성함이 에이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점차 이렇게 에이든 하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진대요. 특히 뭐가 필요할 때 굉장히 부드럽게 에이든 이거고
근데 뭔가 들어주지 않아요.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에이 하면서 F자 막 들어가는 욕 막 하고 막 그래서 실제로 막 욕도 들어보고 또 어쩔 때는 막 다른 사람 뒷담화를 너무 해가지고 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제 몇 주 동안 완전히 얼굴 본체만 채하고 막 그전에는 막 에이드 막 이러던 사람들이 막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주제표 함께하는 즐거움을 딱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함께하는 즐거움.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즐거움은 주로 웃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함께한다. 지금 우리가 노스쇼와 한익교회로도 지금 몇 년째를 하고 있는데 함께하기를 우리는 사실 선택한 거거든요. 주변에 한익교회 진짜 많아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즐거움을 이 안에서 같이 누리기를 원하는 건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결정하는 거고 또 즐거움이라는 것 역시 감정이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가 이 자리에서 지겨워, 하기 싫어, 나 정말 억지로 끌려왔어, 아 진짜 사람이 없으니까 억지로 왔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온 이상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즐거움인 것 같아요. 저희 역시 그 자리에서 사실 상처도 많이 받았고 외면도 많이 받았고 여전히 우리를 독재시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자리에 가기로, 그 자리에서 친구가 되기로 결정을 한 이상 그분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멋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 저희가 외모가 뭐 멋있나요? 아니면 뭔가 뭐 영어를 잘해서 이 사람들을 막 화려하게 언변으로 구슬리는 것도 아니고 어쨌건 이 사람들이 근데 자기네들이랑 친구가 되겠다고 한 주도 안 빼놓고 와요. 가끔은 뭐 두세 번씩도 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분들께서는 점점 저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에이든 혹은 저는 거기서 수스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왠지도 몰라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너는 수스라고 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래갖고 이제 그 뒤부터 저는 수스예요.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냥 수스예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 카라반파크를 들리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거는 아이들과 임산부들을 볼 때예요. 특히 말이 쉬워서 공동주택, 공동화장실, 공동세탁실이지 공동주방이고 100가구가 넘는 곳에 20명이 가까이 사는데 거기에 지내는 아이들이 지금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주는 것처럼 교복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도시락이 매일 뭔가 영양가 있게 채워지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또 임산부들도 그래요. 입덧, 영양 다 중요한, 입덧도 힘들고 영양 상태도 중요한데 되지가 않아요. 또 출산이 임박해지면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잖아요. 태아가 내려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볼 때는 아이나 그런 임산부들을 볼 때는 제 마음이 더 많이 이렇게 이입이 되더라고요. 또 안타까운 건 실제로 정부 아동보호기관인 오랑간 타마리키에서는요. 그 카라반파크를 신생아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출산 때까지 그 신생아가 갈 수 있는 안전한 장소, 좀 더 괜찮은 장소를 찾지 않으면 신생아를 산모와 분리시켜서 다른 친척이나 위탁 가정에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산 선물, 신생아용품을 줄 때는 항상 출산 전에 가요. 가져가서 다 드리고 와야. 그래야 그분들이 출산 후에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일단 그 물건을 가지고 당장은 생활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또 낮은 마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거주민들 외에 또 어려운 분들을 때에 따라 만나게 하세요. 그게 어떤 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필요하대요.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반응을 하는데 어쩔 때는 일회성이고 또 어쩔 때 좀 더 장기적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거는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낮은 사역은 사실은 보실 때 되게 좀 의아하긴 하실 거예요. 뭐 빵빵한 조직이 있어서 막 체계적으로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맨날 성경 편지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또 눈에 보이는 성과물이 있어서 야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후원 좀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단조롭고 지루하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몇 년을 꾸준히 근처 슈퍼마켓이랑 키위 하베스트, 근데 요새 근처 슈퍼마켓에서는 더 이상 못 해주겠다 그래서 못 받고 있는데 아직 그 키위 하베스트를 통해서 주마다 그 식재료를 제공을 해드리고 식재료? 사진? 네, 식재료를 제공을 해드리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옵샵에 물품을 채워넣기 위해서 다 지인 찬스죠. 그냥 아는 분들한테 이거 있나요? 저거 있나요? 해가지고 갖다 채워넣고 그렇게 합니다. 또 그 친구들에 있어서는 일단 정기적으로 가면서 그분들을 만날 때
조금씩 마음을 열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계세요. 그럼 그분들은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대요. 다른 거 아니고. 그럼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혹은 카페를 모시고 가서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얘기를 듣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카라반 파크에서도 퇴거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그 거주민한테. 굉장히 이제 트러블이 많을 때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카라반 파크에서 나가게 되면 그 이상 갈 곳은 이제 노숙이에요. 거의. 아니면 노숙과 굉장히 비슷한 형태의 숙박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라반 파크에서 어떻게든 계시게 해야 마지막 보루로서 이제 남아있을 수 있어요.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서 어쨌든 카라반 파크에 더 길게 계실 수 있게는 됐는데 일단 그런 퇴거 요청이 올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쌓이고 또 이해관계에 있어서 어그러진 면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이분들한테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요,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범죄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가 제일 빠르게 반응해요. 일단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이 오죠. 그럼 경찰 시스템을 통해서 교도소를 가든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도움을 얻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고 싶은데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 때 제일 빠른 방법은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집에서는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자활이거든요. 이분들이 단지 수동적인 수혜자의 입장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어쨌건 능동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그걸 굉장히 포커싱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어려움이 되게 많아요. 저희도 처음에 자활에 대해서 해야지라고 그러니까 필요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몇 년이 지나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원도 하고 지지도 하고 하면서 만나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 때문에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고 가장 절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자활 사역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시기마다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그런데 그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의 그 시간은 인생에서 제일 안 좋을 때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과 만남을 계속 갖고 이분들과 무엇을 어떻게 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후원 편지에 다 적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분기별로 이제 소식지를 내기는 하는데 그 소식지에 그런 자세한 얘기를 적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쨌건 이분들한테는 아픔인 시간이고 또 그분들에게는 그 이후에 돌이켜 봤을 때 가리고 싶은 시간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원 편지를 적을 때 이 부분까지는 써도 되나? 아니면 이 부분을 지울까? 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나누면서 굉장히 겉의 이야기들만 이제 후원 편지 속에 적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를 되게 잘 조정하기 위해서 애는 쓰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나즘이 추구하는 방향은 소멸이에요. 소멸이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저희의 다음 세대들이 여기서 자란 아이들이, 자란 청년들이 더 이 나라를 잘 알고 이 나라의 문화를 알고 이 나라의 시스템을 알고 언어를 알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혹은 여기서 자란 1.5세대, 2세대들이 이걸 가져가 주기를 되게 바라고 있어요. 사실 1세대인 저희들 입장에서는 언어도 어설프고 이 나라의 시스템을 알려면 매번 뭔가를 질문을 저희도 찾아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이 나즘이라는 곳이 필요 없는 그 말은 즉 사회적 약자들이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를 가장 바라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희경 전도사님 가정의 사역으로는 한 6년 되었고 저희가 합류하고 나즘이 제대로 설립이 된 이후로는 한 3년 반, 4년 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 사이에 있었던 굉장히 많은 일들을 25분 안에 다 전달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됨과 자활과 소멸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